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방송 시작한 지 1시간이 됐네요. 첫 번째밖에 못했는데.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루즈해졌나 보네요. 자, 계속해서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오락가락 진술 정민용 검찰의 약점 잡혔다 입니다. 자,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선 자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6억 원을 건네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6억 원을 건네줬다라는데 증거가 없어요. 모두 3차례 건너줬다고 하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딱 하나만 어렴풋이 본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정민용입니다. 맨 첫 번째 2021년 4월경 정민용이 돈 1억 원을 가지고 유동규한테 갔고 유동규는 그 돈을 받아서 곧바로 김용한테 줬는데 김용이 왔다 가는 거를 정민용이 보았다. 그리고 나갈 때 보니까 돈도 갖고 가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게 어떻게 보자면 거의 유일한 증거나 다름없어요. 지금까지 검찰은 어떤 짓을 해왔느냐. 뇌물을 3차례 받았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입증이 안 돼. 그런데 첫 번째 하나만 입증이 돼. 이것도 사실 입증이 됐다기보다 진술을 짜 맞춰서 입증을 시킨 건 억지로 시키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자 1번이 입증됐으니까 2번, 3번은 자연스럽게 입증이지? 이러고 몰아붙이는 억지를 쓰는 방식으로 유죄를 받아냈어요. 대표적인 게 한명숙 총리건이에요. 한명숙 총리건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1억 원인가를 받았어요. 한만호 씨한테. 근데 동생이 받은 돈을 한명숙이 받은 돈이라고 덮어 씌운 거예요. 아니, 자식이 받은 돈도 아버지가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동생이 받은 돈이 왜 내가 받은 돈이야? 자, 지금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논리였으면 곽상도도 빨리 감옥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하튼, 자, 하나가 입증이 됐으니까 나머지 다 입증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그 하나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이라든지 뭐 공작이라든지 말의 뉘앙스를 바꾼다든지 오만 짓을 다 해. 그게 바로 정민용 진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정민용이 검찰 수사에 그닥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검찰이 검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진술을 할 때는 검찰 쪽에 유리하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법정에 나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용 부원장의 5번째 공판, 6번째 공판이 지난주 열렸습니다. 정민용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정민용은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인입니다. 돈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김용을 보았다. 혹은 김용이 돈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한 말, 유동규의 진술은 증거가 하나도 없고 뭐 물증이 없어요. 오로지 이 정민용이 내가 옆에 있으면서 보았어. 내가 옆에 있으면서 같이 들었어. 요게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정민용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정민용은요, 남욱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유동규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 4차례에 걸쳐서 1억, 5억, 1억, 1억 4,700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갖다 줬대요. 자, 이렇게 4차례에 걸쳐 갖다 주는 와중에서 전달해 주다 보니까 유동규가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과정까지도 어깨너머로 지켜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요구를 할 때 뭐 계속해서 뭐 이재명도 팔고 남욱도 김용도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용이 전화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김용이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유동규의 진술 자체는 공중에 붕 뜨게 됐어요. 이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퍼뜨린 이야기 혹은 검찰의 그 조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민용이 이 유동규한테 돈을 직접 갖다 주러 갔는데 때마침 김용이 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잠시 흡연실로 쓰던 회의실에 가 있었는데, 자, 김용이 돈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사무실에, 그러니까 유동규 사무실에 갔더니 돈가방이 없어졌더라. 내가 갖다 준 돈가방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들으면 뭐다? 그럼 김용이 가져간 거구나. 라고 딱 되지. 그런데 법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용이 돈 들고 가는 건 나 못 봤어. 내가 본 것은 허벅지 아래였기 때문에 돈 들고 가는 건 못 봤어. 자, 김용이 돈을 어떻게 들고 갔다?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요렇게 들고 갔다. 아이 참 많이 한다. 그죠? 자, 이렇게 들고 가는 꼴을 요렇게 이거를 보려면은 적어도 어디? 예. 상체가 그것도 상당히 위에를 보여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 예, 나는 엉덩이 아래, 허리 아래, 아니, 허벅지 아래밖에 못 봤다. 그래서 난 김용이 돈을 들고 가는지 안 들고 가는지는 난 못 봤다는 거죠. 물론 내가 갔더니 돈가방은 없더라. 근데 돈가방이야. 김용이 들고 갔을 수도 있지만 유동규가 딴 데 치웠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죠. 예. 즉, 이 정민용의 진술이 완전히 틀려진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달라진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는 김용이 돈을 요구하는 걸 들었다. 뭐 스피커폰으로 그 통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다가 들었다. 아니, 워낙에 그 통화 음량이 좋아가지고 내가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음을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뭐 안양 박달동 사업이라든지 신탁회도 설립 이런 것들을 청탁하는 것도 들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직접 들은 거 없다. 통화 연결음? 스피커폰? 그런 거 없어. 오로지 모두 유동규의 전원이었다. 스피커폰 좋아하네. 예? 안양 박달동? 아니 이거 골프 치면서 지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청탁도 아니요. 들은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김용이 누군지 잘 몰랐어. 그래서 내가 김용의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설령 내가 통화 목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김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난 몰라. 따라서 김용이었다라고 진술할 리가 없어. 아니 근데 뭐야 그렇게 못된 거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검찰에서 한 얘기는 뭐야 도대체. 예? 검찰이 지금까지 떠든 얘기는 또 뭐야. 자, 이렇게 되면서 남은 거는 모든 것은 유동규의 전원이다만 남은 거예요. 유동규가 그 카더라. 유동규가 그렇게 유동규가 카더라. 라는 얘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 얘기하면서 뭐 대선 자금 요구 뭐 이런 것도 뭐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 김용이 대선 캠프회에서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들었냐? 다 유동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라고 바꿉니다. 주장을. 게다가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정민용의 진술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정민용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난 들은 적 없다. 본 적 없다. 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진술 조사에 다 빠져 있네. 나는 김용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는데 돈이 든 쇼핑백은 보지 못했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 검찰에서 같은 진술을 했다. 근데 진술에는 빠져 있어. 즉 뭐다? 검찰이 진술을 조작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재판장이 여러 번 확인합니다. 아니 지금 검찰 진술 조서에 보면은 들어온 것도 봤고 나갈 때 돈 숨겨서 나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상반신은 못 봤고요.
상반신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판 법정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김용도 사실 그런 것이 이 진술조서, 검찰에서 진술조서가 물론 지금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만 옛날엔 증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 능력 때문에 뭘 하느냐면 그 진술을 해줬던 뭐 참고인이든 아니면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그 도장을 찍고 이름을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한단 말이야. 도장 찍고 지장 찍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맞습니까? 보세요 라고 해서 확인도 받아요. 확인을 안 했나 그러면 검찰 조서 받을 때 검찰 조서 받을 때 확인 안 하고 그냥 지가 도장 찍어준 거야? 확인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이거 빠졌는데요? 왜 이게 빠졌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어야 정상이지. 근데 왜 그때 지적조차 안 했어? 그 진술이 빠져 있으면 저 이거 이런 의미 아닌데요?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정민용 변호사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사람이야. 빠졌으면 빠졌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갈 사람인데 그걸 지적을 안 한 거야.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결국에 정민용은 검찰에서 진술할 때 태도하고 지금 법정에서 증언할 때 태도가 다른 거죠. 달라졌다는 겁니다. 검찰하고 진술할 때는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법정에 나와서 하려니 위증죄가 된단 말이야. 이제 검찰 진술 조서는 검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뭐라고 했든 사실 법정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법정에서 다시 얘기해야 돼. 따라서 옛날에는 진술 조서 허위로 얘기를 하면은 위증죄였는데 이제는 뭐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야만이 위증죄인 거야. 그럼 결국에 검찰 조서 진술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고 법정에 와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증죄를 피한다는 거야. 결국에 지금 정민용은 그 상황을 택한 거죠. 왜 그랬어? 아니 변호사라는 사람이 검찰 진술을 받을 때부터 똑바로 하지 왜 그때는 그렇게 했어? 이유가 있다. 정민용 입장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네. 자, 왜? 정민용은 왜 그랬을까? 자,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것인데요. 정민용 변호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별개로 3억 원을 추가로 자기가 쓱싹 해먹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남욱이 정민용한테 여러 차례 돈을 전달합니다. 뭐 30몇 억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받은 거냐?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이게 과연 뇌물인지 아닌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정민용 변호사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여기서 말하는 3억 원은 정민용 변호사가 도계공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받은 거예요. 이거는 100% 뇌물입니다. 뇌물죄는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이에요. 직무와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한 진짜 그 해당 그 담당 회사잖아요. 담당 공무원이잖아. 그런데 대장동 건설업자한테부터 돈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것이 대가성 여부를 관련 없이 직무 연관성이 딱 나오죠. 직무 연관성이기 때문에 그냥 뇌물이 되는 거예요. 3억의 뇌물을 먹었으면 이거 실형이 나와요. 제가 알 때는 한 5년 이상 나올걸요. 정민용 이것 때문에 물린 겁니다. 실제로 당시 정민용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구속됩니까? 라고 묻기도 했어. 그러면서 검사한테 갓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라고 읍소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결국 정민용은
이 3억 원 때문에 구속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검찰은 이거를 빼주는 대신에 정민용한테 우리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줘 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시점입니다. 정민용이 이 3억 원이 정민용의 이 뇌물 3억 원이 검찰에 포착된 시점. 그래서 검찰로부터 이 부분을 조사를 받은 시점이에요. 바로 작년 10월입니다. 이 작년 10월은 어떤 사건이다? 예. 정민용과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유동규는 배우자하고 그 재혼 배우자하고 대질신문 아니면 병행조사 이런 걸 다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진술이 다 바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욱 유동규 다 줄줄 석방됩니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정민용 역시도 검찰에 불려가서 중요한 혐의 하나를 추궁을 받은 거였고 그 혐의는 사실 뇌물죄였다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정민용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검찰은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포착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려졌어. 결국 뭐다? 검찰로서는 봐주기를 한 거지. 이거 봐줄 테니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 좀 해줘 봐. 인 거죠. 자, 한편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용 부원장 측은 검찰이 이른바 그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객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검사가 조작을 한 겁니다. 증거를 조작을 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객관 의무라는 것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왔더라도 그것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법정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로 확인이 돼 있고요.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객관 의무입니다. 객관 의무인데 이 객관 의무를 쌩깐 거죠. 근데 쌩깐 정도가 아니라 진술을 조작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다? 탄핵감이지. 게다가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의자를 협박하고 공범을 위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냈다. 이건 검사가 아니라 깡패죠. 검사라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폭력배인 겁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강 푸른 하늘님 빨리 좀 갑시다.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셨네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배동훈님,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뚜껑에게 29일까지 의사 표명하라고 기한을 명시했으니 다음 달 초까지 한뚜껑 책임을 물을 것 같네요. 물론 탄핵하겠죠. 자,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또 털었죠. 주변을 털고 있죠. 결국 이거는 한동훈 방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검찰의 한동훈 방탄 수사. 지금까지 김건희 방탄 수사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방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 증거인멸 웃기고 있네. 에휴. 또 뭔가 꼬투리 잡아서 뭔가 약점 잡아서 또 진술 가지고 장난질 친 거겠죠.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한동훈 방탄 수사. 그만하라고.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